현대차 그룹 내 금융 3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의 자소서 항목이 한 개이고요. 공통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량은 1000자입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제 우리 지원자분들이 지원서를 작성하면 그것을 이제 회사에서 꼼꼼히 잘 읽겠다는 이야기죠. 네, 분량이 항목이 하나고 분량이 1000자라고 하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항목에 네. 자잘자잘하게 가면 다른 기업에 쓰기도 좀 편할 텐데 네. 이 기업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항목이 하나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이 한 공간 안에 자기의 매력을 다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매력을 다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실 거예요. 네. 현재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 내 금융사 3사,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제가 편의상 현대카케커로 부르겠습니다. 네. 네, 채용 전제형 인턴십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기획관리 직군으로 7개 분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보면은 먼저 상품 개발 마케팅, 그리고 영업기획 관리, 그리고 리스크, 재경 전략, 경영 지원, 그리고 브랜드, 해외 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네, 오늘 특정 분야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또 많은 지원자들에게 또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두루두루 보실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쌤이 카케커라고 했는데 카케커. 네네. 네, 굉장히 좀 색다른 느낌이 드네요. 저희가 이제 좀 자소서 항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을 진행해 봤지만 항목이 하나인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자유롭게 기술을 해라라고 해서 항목 제시를 안 하는 경우는 있지만 네. 이렇게 하나만 주시는 경우는 이제 좀 드물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걸 좀 어떻게 작성해 보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일단 내용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먼저 보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요. 본인의 성장 또는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험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네, 본인의 노력과 성취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고 1000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분량이나 어떤 내용을 본다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네. 네, 현대차 그룹의 금융 3사 카케커, 네, 자소서 항목이 조금씩 변화가 있어 왔는데요. 쭉 살펴보면은 그래도 이제 변하지 않는 패턴이 뭐냐면 일단 지원자에게 관심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관심사나 아니면 가치관 그리고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경험이 뭐냐고 이렇게 집중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자기소개서 하면 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뭐 직무 역량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많은데 여기서 보면 뭐 지원자의 성장 과정이나 가치관을 묻는다는 건 이 지원자의 어떤 모습을 좀 보고 싶은 걸까요? 네, 우선 뭐 성장 과정이나 이제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소서에서 기본 항목으로 많이 접했던 항목인데요. 이거를 하나만 보겠다는 거는 다른 조건들보다도 일단 지원자 자체에게 집중해주겠다, 집중해서 이제 지원자만 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과정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원자의 대표 인성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스펙이나 조건보다도 지원자 자체에 좀 집중해서 보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내용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노력과 성취를 객관적으로 기술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쓰다 보면 굉장히 좀 주관적이 되고 네, 과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좀 그런 과정을 어떻게 풀었어야 좋을까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여기에서 이제 객관적이라는 말에 사실 밑줄을 그어 두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객관적이라는 조건을 충족을 시키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나의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이런 주관적인 입장에서 기술하는 것보다는 누구나 이 글을 읽었을 때 공감할 수 있도록 팩트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준과 정보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시간이나 기간이나 어떤 뭐 금액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제 이런 숫자 그리고 명칭 그리고 행동적인 근거를 통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시간이 촉박하여 밤낮으로 작업해서 체력이 바닥날 정도였다. 이렇게 기술하는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바꿔보자면 네. 매일 8시간씩 혹은 뭐 새벽 3시까지 내가 잠을 좀 줄여가면서 작업을 했다. 이렇게 바꾸시면 좀 사실과 근거에 입각한 기술 방식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체력이 바닥났다, 촉박해서 밤낮으로 뭐 밤을 지샜다 이런 표현들은
지원자의 감정이나 체감 위주의 기술 방식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조금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성취 부분 기술할 때 또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취를 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다양한 경기 혹은 뭐 각종 대회에서 수상했다. 이렇게 짤막하게만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제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읽는 사람은 어떤 정보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하면 다양한 거, 각종 대회면 각종 대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걸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국 뭐 멍때리기 대회 혹은 뭐 낮잠 대회 등 뭐 이런 걸 비롯해서 5개의 대회에서 수상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죠. 사실 요거는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낮잠 자기 대회라든지 전국 멍때리기 대회를 소개를 드린 거고 뭐 이걸 써야 현대 카케커를 간다 이런 내용은 아니니까 좀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혹시나 이와 관련돼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뇌에 휴식을 준다는 거, 아이디어라든지 창의력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런 대회에 많이 이제 참가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뭐 전국 멍때리기 대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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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저도 한번 여기 수상 경력을 한번 좀 올려볼까 네, 생각을 해보고요. 앞서 예시를 보니까 네네. 시간이 촉박해서 밤낮으로 작업을 해서 체력이 뭐 바닥났다. 약간 친구한테 푸념하듯이 하는 얘기 같은데 그게 네. 아니라 좀 딱딱하더라도 이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시간 횟수 금액 같은 그쵸. 거를 제대로 기술을 하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자소서 항목이 하나이고 천자로 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쓸 수도 없고 구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고 또 천자이잖아요. 굉장히 잘 쪼개야 되는데 예. 통으로 쓰지 말고 저는 한 3개로 좀 구성을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또 분량이 들쑥날쑥하면 보기가 싫기 때문에 한 330자 정도로 저는 3개 정도 구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제목을 포함해서 330자고요. 분량을 조금 이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한글 파일에서 11폰트로 했을 때 한 7줄 정도 해당하는 게 이제 330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현대 카케커가 이제 조직 문화 자체가 뭘 길게 쓰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고 체계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1페이지 보고 이런 것들 좀 선호하고요. 길더라도 2페이지가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천자라고 했을 때 장황하게 뭐 길게 자세하게 이런 것보다는 좀 3가지 정도의 나의 매력을 짧게 잘 함축을 해서 좀 어필했으면 좋겠어요. 또 특히 이런 그룹 같은 경우에는 또 선호하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좀 혁신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또 뭐 다양성, 열정, 가치 이런 내용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마들을 좀 담아서 잘 함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의 경험을 7줄 정도로 정리를 해봐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짧게 쓰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히려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좀 길게 쓰는 게 쉽다고 하시고요. 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길게 쓰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글쎄요, 뭐 체감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요약을 잘해야지 어떤 자소서든지 잘 쓸 수가 있어서요. 요거를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신다는 생각하시고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짧게 그 함축된 어떤 내용을 잘 요약을 하는 것들을 이제 왜 선호하냐면 하나의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쓰는 것은 사실 별로 흥미를 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딱 보고서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독특한 경험이 있네. 나 이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고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을 좀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식으로 하지 말고 좀 이런 나의 그런 매력을 330자씩 해서 죄송합니다. 발음이 조금 샜는데 330자씩 해서 이렇게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일단 면접에서의 이게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자랑할 수 있고 이 주제로 좀 신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목을 우리가 항상 달아야 되는데 이때는 좀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어떤 핫한 검색어를 검색하듯이 그런 키워드로 조금 흥미를 자극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현대 카케커에서 썼던 캐치프레이즈를 좀 각색해서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센스를 발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영피플들이 정말 이 회사 그룹을 좀 선호하고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서류 분량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좀 내가 어필하려면은 정말 진부하고 재미없는 제목을 쓰기보다는 조금 센스 있고 좀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뭐 단어 위주나 아니면 딱 봤을 때 정말 재미없다 이런 제목을 피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뭐 소통 이게 그냥 제목이라던가 아하. 아니면 뭐 열정적인 나 뭐 아니면 뭐 문제의식을 가지고 답을 찾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제목은 제목이지만 그렇게 뭐 재미있고 더 읽어보고 싶고 뭐 그쵸. 더 궁금하고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거 좀 재미있는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지금 서류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셨는데 경쟁률이 좀 치열한 편인가 봐요. 굉장히 치열하죠. 네, 여기 이제 일단 우리 조직 문화 자체가요. 우리 뭐 밀레니얼 세대, G세대들 젊은 그쵸.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문화예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네. 여기 뭐 하나 얘기해드리면 청바지 입고 출근할 수 있는 오. 네,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좀 깨어있는 문화, 뭐 다양성, 개성 존중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신입 사원들이 딱 들어가면은 한 달 동안에 뭐 밥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 약속을 다 잡아주시고 아. 네 오늘 이 사람이랑 먹어 우리끼리 먹자 하면서 한 달 스케줄을 다 정해주는 뭐 그런 문화라든지 굉장히 뭐 선호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죠. 네. 아. 어제 세혁 씨가 사실 그 일일 일잔하는 방법으로 아, 맞아요. 선배 찬스 밥 같이 밥 약속 돈을 잡고 아끼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선배에게 네네. 연락해서 선배님 식사 한번 하실까요? 이러면 그러니까요. 네. 선배님한테 연락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쵸, 그쵸. 식사를 저도 꼭 사주시고. 실제로 밥 못 먹을 때 햄버거 쿠폰 보내줬거든요. 네. 아, 이런 감사합니다. 식으로 예, 예. 진짜 아, 약속을 예. 많이 잡는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제 뭐 내가 잡을 수는 없겠죠. 사실 인턴으로 들어가서. 근데 이제 거기에 선배님들이 약속 스케줄 딱 정해줍니다. 오늘 밥 먹을 사람 있어요? 뭐 없으면 우리끼리 먹을까요? 아니면 내일은 저기서 같이 드실래요? 하면서 친절하다. 자꾸 이렇게 좀 네트워크를 형성해주고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 이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방송 중에 점심 식사 뭐 할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가자면 네. 자소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말과 글은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투머치 토커하면 네. 장황하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보통 네. 이제 두 갈식이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먼저 던져놓고 네. 그다음에 딱 매력 있게 설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론은 잘 알아요, 저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소재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소재로 딱 쓰면 좋을지 설명해 네.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대카드, 네,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네, 현대카케코에 쓰실 때는 지원자의 어떤 가치와 매력을 잘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요. 좀 저는 세 가지 스타일로 좀 구분을 해서 좀 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마니아적인 기질에 대해서 쓰는 건데요. 일단 마니아적인 기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열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열정은 뭐냐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거, 이례적으로 하는 거, 내 어떤 그냥 일상적인 루틴이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뭔가에 빠져서 해본 경험이 있으면 이제 요거를 좀 쓰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제 현대 카케커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을 굉장히 좀 선호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금융회사라 그래서 금융 백그라운드, 금융 지식 이런 거를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모인 사람들이 어떤 시너지를 내고 이런 것들 좀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했던 일들을 금융 쪽 분야랑 좀 무관하더라도 조금 몰입한 경험을 함축을 해서 잘 표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열정을 다해서 몰입한 약간 매니악적인 기질을 네. 좀 활용해봐라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좀 질문이 있어요. 매니악적인 기질이 좀 어떤 거일지 약간 각자의 사례를 준비해봤는데 아, 네. 네. 어떤 게 좋을지 좀 결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세혁 네. 씨가 사실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좀 학창 시절을 열심히 보냈다고 들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학창 시절 또 저도 투머치 토커처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기대됩니다. 뭔가 네. 이 과대표로서 뭐 이끌고 네. 예를 들어 뭐 MT 가면 기타를 챙겨가고 이야. 주도하고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교수님들과 그리고
그 학교 동료들과 동기들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느낌이어서 네. 학업에 좀 소홀히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팀워크하는 거는 조금 열심히 했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또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럼 저는 좀 상반된 저의 좀 사례를 꺼내 보면 네. 저는 뭔가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또 자격증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한국사나 한국어 이제 막 1급 만들려고 노력하고 와. 토익 네. 점수 챙기고 이렇게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카케커에 지원을 한다면 네. 어떤 부분을 좀 부각시켜주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세혁 네네, 아나운서예요. 네, 오세혁 아나운서님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그 어떤 통기타를 가지고 통기타인가요, 뭐 일렉기타인가요? 네, 통기타입니다. 그런 네. 기타를 가지고 우리가 모임의 어떤 분위기를 이끌고 하는 모습, 굉장히 또 선호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마니아적인 기질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한두 번 한 것이라면 마니아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모든 모임에서 내가 축제에서 노래를 네. 불렀다던가. 네네, 그렇죠. 그 예. 기타를 가지고 꼭 기타가 아니더라도 모임에서 어떤 리드하려고 하는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통일이 된다면 오. 거기에서 좀 마니아적인 기질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기타 같습니다. 마니아. 네, 기타 마니아, 네, 팀워크 분위기 메이커 뭐 이렇게 예. 네, 할 수도 있겠죠. 매력적인 부분이니까요. 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박서연 아나운서님 네. 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대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실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그것도 잘 어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했냐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집중력 그거에 있게.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했냐라고 어. 봤을 때 어떤 일련의 활동들이 나는 글로벌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해서 어떤 대외 활동, 행사, 뭐 영어, 뭐 이런 것들을 맞아요. 열심히 했어요라고 이제 통일이 된다면 마니아적인 어떤 열정적인 기질이 보여서 네, 좀 더 돋보이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또 개별 진단까지 쌤한테 받아봤는데 어. 사실 또 쌤이 준비하신 또 생각하신 내용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부분도 네. 같이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요. 마니아적인 기질이라고 하면은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세혁 아나운서님처럼 뭐 오랫동안 밴드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도 네. 될 수 있고요. 오랫동안 그림을 그렸다 또는 뭐 내가 요리를 잘하거나 맛집 리스트를 막 몇 권을 한번 이야. 해봤다라든지 뭐 운동 선수처럼 내가 오랫동안 운동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이제 이런 거는 기간이라든지 어떤 내용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렇죠. 네. 오랫동안이라는 기준을 또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되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랑 내용, 이게 어떻게 나에게 가치가 있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니아적인 기질이라고 해서 내가 금융 3사를 갈 건데 어떤 마니아적인 거를 찾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금융과 무관하더라도 어떤 부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뭐 화장품 마니아 혹은 패션 마니아가 여기에 그 합격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정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니아적인 기질 경험이 무엇이었나 그거를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현대 카케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화 사업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콜라보 이런 사업 기획 이런 프로젝트에 좀 관심도 많고 이런 것들 주로 좀 추진을 하기 때문에 마니아적인 부분들이 여기에서 좀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기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마니아적인 활동에서 내가 노력한 것이 무엇이고 성취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취 또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상을 탔다면 무슨 상을 몇 번을 탔고 뭐 메달은 몇 개이고 네. 뭐 혹은 내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몇 개의 어떤 네트워크이고 내가 뭐 블로그를 하고 있다면 회원이 몇 명이고 뭐 수익을 창출했으면 얼마이고 뭐 소속이 있다면 어떤 소속에서 활동을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서연 아나운서가 말했듯 저는 사실 스펙이 좀 부족해서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네. 내가 그냥 대학교에서 기타 쳤던 것이 이제 그럼요. 열정이 될 수 있다. 네, 장점이 그렇죠. 될 수 있다. 저도 자신감을 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디 가세요? 두 분 여기 계셔야죠. 그렇게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네. 칭찬만으로도 기분이 좋다는 거고요. 저희는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매니악적인 열정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소재는 어떤 거를 하면 좀 좋을까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전문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문성을 좀 어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융 분야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전공이나 그 전에 일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쌓은 것이 있다면 나의 전문성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또 여기에서 이제 현대 카케커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또 디지털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인데요. 네. 사실 모든 회사가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굉장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여기에서 현대 카케커에서는 어떤 그 사내에서 해커톤 대회 축제를 한다든지 전 직원 대상으로요. 뭐 이런 문화들도 있고 또 이런 디지털 어떤 기술과 어떤 문화가 공존하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제 적용하고 좀 리드해 나가려는 그런 기업 문화 또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잘 맞는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디지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좀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뭐 아니면은 뭐 데이터 이런 부분에서 좀 강자다 이런 것들 좀 어필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내가 통계나 뭐 아니면 코딩이나 디바이스 이쪽에 조금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전문성이 조금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좀 잘한다. 어느 정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뭐 디자인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전공한 친구들이라면 좀 반드시 필히 어필을 해서 이게 좀 매력이 돋보이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꼭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취미로 할 수도 있고 또 뭐 학원 같은 데 가서 또 추가적으로 배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잘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혹은 뭐 데이터 기반의 어떤 업무 수행을 좀 잘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좀 써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디지털 역량 외에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역량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좀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으면 해당하시는 분들은 좀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외 경험이 좀 많거나 아니면 뭐 외국인과 함께한 활동이 많거나 또 통번역을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그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뭐 영화들을 보면서 통번역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컨벤션 서포터즈나 행사 이런 거를 좀 참여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대표적으로 디지털 역량이나 글로벌 역량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거 외에도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어필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직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위주로 혹은 전공자이라면 이제 자기네 전공을 위주로 좀 어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한두 번 해본 거를 가지고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과 관련해서 뭐 툴을 잘 다룰 수 있다거나 뭐 좀 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내가 수준으로 능숙하게 할 수 있는지 내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정보는 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첫 번째 매니악한 어떤 열정 그리고 전문성, 두 번째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소재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좀 전략 그리고 실행, 성취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꼽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략과 실행은 세트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전략을 세워서 노력한 과정을 좀 보여주고요.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했던 경험이 있다면은 이걸 좀 대표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성장과 가치를 기술할 때 이제 내 가치관이 생긴 어떤 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자들은 이제 이런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이런 가치관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실패를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됐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그런 방식을 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굳이 실패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제 콕 집어서 물어보지 않는다면 물어보지 않은 곳에서 나의 굳이 실패 경험을 장황하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요. 네. 내 성공 사례를 좀 돋보이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이제 이런 성공 사례를 쓸 때에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내가 전략과 어떤 노력과 실행을 통해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쌤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패 경험은 쓰지 말고 성공 사례를 쓰되 네. 우연은 아니다. 이 점을 아. 강조해 주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네네. 좋을까요? 네, 성공 사례를 쓸 때 이제 중요하게 기술하는 부분을 좀
결과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과정이거든요. 그 중요한 안에서. 것은 과정이다. 그렇죠. 네. 네, 과정인데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걸 어떻게 수행을 하고 그리고 결과가 성공적이었냐 요거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두 가지가 바로 목표와 의도인데요. 네, 이제 성공을 판별을 하는 그런 기준 자체가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목표가 무엇인데 그거를 성공했냐 안 했냐 요거라서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또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실행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행동들을 했다라는 의도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운이 좋아서 됐다. 우연히. 네, 우연히 됐다.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됐다. 아니면 남이 뭐 도와줘서 됐다, 자연스럽게 됐다. 이제 이런 표현들은 사실 나의 기여가 없이 그러네요. 그냥 자연적으로 우연히 된 거기 때문에 아하. 나의 전략과 어떤 실행, 성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 달성과 성공 사례와 관련해서는 뭔가 우연히 자연스럽게 뭐 어쩌다 보니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셔야지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목표 의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우연이라는 건 좀 빼는 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네. 요즘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그 사례를 예시로? 좀 네.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뭐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 10개국을 여행을 했다. 많이 쓰죠. 네네, 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여행을 좋아해서 한 곳씩 다니다 보니까 어느덧 10개국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차이가 것이 있네요. 있어요.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표현이 좀 목표와 의도가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나요? 1번이 바로 딱 드러나지 그러네요. 않나요? 네. 수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목표와 의도를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요즘 최근에 채용 트렌드가 이 스펙보다는 직무 역량을 좀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항목에서는 사실 직무 역량을 연결짓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네. 좋을까요?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항목이 하나다 보니까 뭐 이제 여기에서 직무 역량을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도 하실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현대 카케커는 지금 직군별 채용이고요. 또 인턴십 자체가 통합 채용을 하고 있어서 내가 이제 직무 중심으로 뭔가를 기술하려고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직무 지원 동기를 쓴다기보다는 좀 나에게 좀 집중을 해서 아까 전에 세 가지 추천을 드린 것처럼 마니아적인 기질,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전략 실행 어떤 이런 경험들을 좀 보여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사실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이나 신입 같은 경우에는 직무별 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어필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잡페어와 잡셀링이라는 건데 이제 네. 들어가시면 이제 부서에서 담당자분들이 우리 부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고 이런 역량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인턴십에 참고하는 사람들이 나 여기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또 부서를 가서 저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또 자기를 팔러 다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들을 좀 자세히 배우고 또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꼭 하고 싶은 어떤 직무와 회사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지 않는다면은 굳이 어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7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관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전문성과 열정을 좀 보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대카드 그리고 현대캐피탈, 커머셜 이렇게 세 군데 자기소개서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런 거는 주의해라. 그리고 이런 점은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조언 같이 해주시죠. 네, 짧게 그러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테마까지는 다 정했거든요. 근데 네. 마무리를 지금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 전략실에 그리고 아까 마니아적인 거 경험 쓰라고 했는데요. 본인에게 어떤 가치가 있었고 어떤 성장의 의미가 있었는지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항 처음에 밑줄 걷던 걸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처음에 포인트를 짚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해요. 성장, 가치, 노력, 그리고 성취, 객관성의 밑줄을 걷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인재상이 없다 보니까 인재성 참고해서 쓰고 싶으신 분들이 조금 난감하실 수 있는데요. 조직 문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경영 철학이라든지 인사 철학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특히나 강조하는 것이 다양성, 혁신, 변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글로벌, 또 스피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문화를 조금 공부하시고 좀 준비하셔서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